존경하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000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조사도 없이 아무에게나 먹을거리를 그냥 드리는 경기도 그냥 드림 코너에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긴 줄을 선 분들이 계십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생긴 참혹한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3차 감염 유행으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계십니다.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서 2차, 3차 선별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고 당장의 생계 문제로 정부의 정당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불복하겠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4차, 5차 그리고 계속되는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더 깊고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문제나 또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될 둘 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의 위험을 감수한 것도 바로 경제방역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진작이라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되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문이자 당부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도민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또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게 마련이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불을 끄는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들은 나름의 타당성이 다 있긴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수칙 준수, 참여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 소비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며칠 생활비, 아니 하루 생활비에도 거의 못 미칠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사용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훨씬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선별 지원과 달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 조금 전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소비를 진작하고 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조 원대의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해서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 것이 온누리 상품권과는 다르게 유독 방역에 방해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방역에 협조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것은 배워가고 나쁜 것은 시행착오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포천시가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보거나 또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방의 10여 개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자립도와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역량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 20%라고 하면 전체 재정 중에서 20%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체 조달 재원이 20%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역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80%를 더해서 자체 조달한 20%와 정부 지원된 80%를 합쳐서 100%를 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난한 지방 도시라고 해서 그 지방 도시의 지방 정부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의한 직접 피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즉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서 지원을 잘 해주시고 계시므로 경기도는 소득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을 기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 선별 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나 또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1인당 10만 원을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쯤 됩니다.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10%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0%가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축장, 즉 저축되었다고 합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100%에 가깝게 전액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라는 국회의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나 되는 추가 소비를 이끌어냈다라는 KDI의 연구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는 명절 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아쉽게도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으로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중한 현 경제 상황, 또 1차 재난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현재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 우리의 종합적인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우리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보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제 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말합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 기간 내에 출생을 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로 하면 약이 아니라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 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 비율이 낮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작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GDP의 13%, 평균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분의 1 정도로 겨우 넘는 수준의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만 지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회생과 지속적 성장, 또 생계 보존을 위한 소득 지원,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 정책, 적자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나 기타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이 일반적인 재정 운영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 적자와 또 국채 비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즉 적자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들 또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가계 소득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확장 재정 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말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 즉 언제까지 신청을 받느냐, 또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지금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너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그러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방역의 주체는 도민 여러분이고 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와 강력한 연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형국이지만 찬 겨울이 지나면 끝내 봄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도민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그리고 심리방역에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김수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구체적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렸습니다. 네, 지급 시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입장 또 방역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된 후에 저희가 지급 시기를 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낙연 지금 당 대표님의 말씀은 뭐 저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지방정부의 자율에 속한다. 다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뭐 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들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적절하게 또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재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정세균 총리도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께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내용을 보면 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중에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선별해서 피해 큰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선별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선별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과 보편 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여러 차례 할 기회가 있다면 선별도 해보고 또 보편으로 보완도 하고 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뭐 1차는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을 했고 2차는 또 선별 지원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선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또 3차 역시 현재 선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가계 지원 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사실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소비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골라서 현금으로 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게 분명합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이고 또 소상공인들 본인이 스스로 소상공인 단체들을 내세워서 우리한테 현금 지원해 주지 마시고 우리한테 매출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결국은 이렇게 소득 계층별로 소득 양극화, 불평등이 오히려 좀 완화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이면 효율성이 높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쓸 때 한 번에 효과밖에 없다면 100만 원이지만 그게 두 차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면 100만 원을 지출해서 200만 원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 지원 효과도 중요하지만 가계 지원을 더해서 그것이 소비 진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 효과를 갖는 정책을 해야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했더니 10%밖에 쓰지 않고 90%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100% 다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소비를 30% 했다는 게 KDI 발표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첫 번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금액이 1차 재난지원금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데 아무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더하기로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 매출을 특정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는 10억 이상 매출을 하는 대형 유통점, 유통 대기업의 매출을 지역에, 골목에 중소상공인들의 매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 대형 유통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조 매출을 올려서 1조 원의 순이익이 생겼다면 금고에 1조 원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쌓이는 거죠. 지금도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늘어나는 만큼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지만 10조 원 매출 1조 원의 순이익이 동네 골목으로 집행됐다면 통닭가게 주인은 매출 들어서 막걸리 사드실 것이고 또 막걸리 파신 분들은 기분 좋아서 신발 사실 것이고 또 신발 가게 주인은 기분 좋아서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또 자녀들은 문방구 가서 문구 사고 이래서 돈이 여러 차례 돌기 때문에 소위 소비 승수 효과가 대형 유통 기업에 갔을 경우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건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 그다음에 소득 지원 효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지역 화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정부 기구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 화폐가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큰 기업에 가깝다고 소문나 있는 기재부가 관할하는 조세재정연구는 계속 지역화폐가 필요가 없다,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를 줄이면 이익 보는 곳은 대형 유통기업들과 카드사들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운 분들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 잠깐만요. 아까 그 이낙연 대표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넘겨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특정한 표현을 써서 충고 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도 다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입니다. 도내 기초단체와 타 지역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 하겠다는 곳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내 시군 두 곳이 재난기본소득을 그 1차 지급 외에 추가로 한번 지원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그 당시에 저희가 1인당 10,000원씩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데도 하실 곳은 하시라고 했는데 특별히 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들이 경기도가 이렇게 보편 지원을 하니까 이번에는 재정 여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의 보편 지원에서 더하기 좀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곳을 선별해서 각 시군들이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외에 다른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그다음 광역시로는 울산시, 순천, 여수, 저기 전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하던데 저보다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확인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사항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당정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의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신 분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려가 된다. 소비 때문에 방역이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논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결국 당의 공식적 입장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고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아니니 가급적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제 생각 역시 방역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일선의 방역 책임자입니다. 제가 방역의 책임감을 더 느껴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권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그 방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또 일부는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또 타협적으로 또 함께 가기 위해서 저희가 당의 그 공식 입장을 수용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갈등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꾸 싸우는 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 어디 남의 집에 불 나가지고 구경하는 불구경,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구경하는 그 싸움 구경, 이 3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없는 거 만들어서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견이나 갈등은 없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 성격이 강해 소비지역과 기간이 한정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차에서도 이와 같이 지급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소위
매출의 수직 이동, 수평 이동, 그다음에 수직 이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수평 이동을 제한하는 효과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약간 저발전된 어려운 지역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안에서 아무데나 다 쓸 수 있게 하면 뭐 성남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시군들은 매출을 다 뺏겨서 그 동네 경제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유통점 또는 백화점, 유흥주점, 뭐 복권방 이런 곳 또는 뭐 금은방, 주식 매수 이런 데다가 못 쓰게 하니까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카페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우리 경제 생태계, 1차 경제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자, 경제의 모세혈관을 튼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 자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역 카페를 없애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편함의 보상으로 저희가 지역 카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보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과 똑같으면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없죠.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없는 것인가요? 둘째, 지방정부는 선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셋째, 방역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지급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진자 발생자 수 등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번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은 기초지방정부, 시군이 혹시 매칭으로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느냐는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요. 100% 경기도비로 지원됩니다. 시군들의 부담은 없습니다. 각 시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이 보편 지원을 받고 또 중앙정부의 선별 지원을 받고도 또 소외되거나 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군이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방역이 안정된 시점이 대체 언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이런 게 있었군요. 네, 몰랐네. 네. 지금 우리가 이 방역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 달라서 통계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1, 2, 3차 유행 과정을 보면 일단은 발생 강도, 즉 그래프의 높이, 그 다음에 그래프가 높을 때의 길이, 즉 폭이죠, 기간, 그 다음에 저점의 높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2차 올라갈 때 이 저점의 높이와 2차에서 3차를 갈 때 저점의 높이가 다릅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추세가 통계학적으로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차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그럼 과거 2차, 3차 그 유행 사이에 그 진폭인 한 하루 100명 선까지 떨어지느냐, 거기까지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그것보다 훨씬 더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상으로는 3, 4, 50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1차와 2차 간격, 2차와 3차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3차와 다음에 올 4차의 간격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그러든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프가 수그러든다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되면 재정 지원하지 않고도 경제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저점 상태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다시 이 저점을 지나서 또다시 4차 파도가 더 크게, 더 길게, 더 높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적절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오늘 지급은 발표하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최대한 방역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그 시기에 신속하게 또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입니다. 장충식 기자님의 질문 내용과 그 서울뉴스통신 김현재 기자님 질문 내용, 중앙정부 방역 상황에 발맞춘다는 의지, 가이드라인은 언제 두고 계신지요? 그리고 경인일보의 강기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지급 시기, 그리고 KBS 김민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낮아질 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질문으로 답변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순정욱 기자님 질문 사항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1차 지급 때와 다른데 현장 지급을 위한 특별한 방역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온라인 지급을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집합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또 집합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년 1차 지급 때는 하루 이틀, 첫날, 이튿날 이때는 약간 이제 혼선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현금을 아무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 이틀 후에는 저희가 생년월일과 또 홀짝, 생년월일에 홀짝을 나눠서 1, 2, 3, 5, 7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하면서는 많이 분산됐기 때문에 창구상의 혼란이나 또 감염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비할 때 혹시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저기 뭐 어디 빵집 가셔서 이렇게 싸가는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로 보면 뭐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10만 원 받아가지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 예외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루 이틀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기존 소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KDI 발표에 하면 70%를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소비는 30% 정도라는 것이고, 뭐 소비한다고 해서 이거는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뭐 그런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쓰자라고 뭐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든지 이런 소비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즉 방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에 크게 방해되지 않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비를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이렇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 지원 때문에 그 지급받는 과정에서 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통신 김현채 기자입니다. 김현채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에서 질문 주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앞에서 답변 내용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